산업건설위원회 양순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천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일하시는 최명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한방관광의료는 한방에 관한 지역별 한방 자원과 역사성에 기반한 한방관광도시를 육성하기 위하여 관련 문화사업이나 축제 등 관광시설을 연계해 한방 웰리스 관광, 즉 한방 건강 관광 인프라를 구축, 마련해 나가는 것입니다. 제천시도 한방의료 관광에 연계한 한방도시 제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특화된 한방명의천을 조성했습니다. 체류형 의료관광시설과 치료와 휴양, 의료와 관광사업을 통한 한방건강도시, 치유휴양도시로 구축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경쟁력 있는 차별화된 한방명의천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각적인 한방의료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별 관광자원을 상호 연계해서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한방의료 관광의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 개발을 기대하면서 고세웅 부시장님께 시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방명의천 운영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기본 현황과 지원 현황, 향후 한방명의천 발전 방안에 대한 전향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세웅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한방명의천 운영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고세웅입니다. 평소 종교에 맞지 않는 양순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한방명의천의 기본 현황과 지원 현황, 그리고 향후 한방명의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 한방명의천의 기본 현황입니다. 봉양읍 명암리에 위치한 제1 한방명의천은 한방특화도시 2010 프로젝트의 단위사업으로 2006년도에 한방생태체험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 7월에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009년 2월에 개원하였습니다. 건축 규모는 445평방미터로서 한옥식 구조에 진료실, 기치료실, 좌훈실, 탕제실을 갖춘 건물입니다. 운영 인력으로는 원장과 기치료사, 간호조무사, 피부관리사 등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성인병 치료에 특화해서 진료, 건강검진, 기치료, 발관리 체육 프로그램과 한방건강식품 개발 및 판매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운영 실적을 살펴본 결과 수입 1억 5천만 원에 지출 6,200만 원으로 연간 8,8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 한방명의천의 기본 현황입니다. 봉양읍 옥전리에 위치한 제2 한방명의천은 한방의료관광 인프라 확충과 난치병 요양객 치료를 위한 특성화 시설을 고립해서 2010년 9월에 개장하였습니다. 건축 규모는 659평방미터로서 본관 지상 2층, 부석동 지상 1층으로 진료실과 입원실, 그리고 식당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인력으로는 원장과 교육강사 1명, 관리원 3명, 조련 1명 등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비만 관리를 위한 1박 8일과 3박 4일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운영 실적을 살펴본 결과 수입 2억 원에 지출 1억 2천만 원으로 연간 8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 한방명의체에 대한 지원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비 4억 1,300만 원을 포함한 8억 7,600만 원을 명암산채 건강마을 영농조합법인에 보조해서 건립하도록 하였고 2010년에 12, 3천만 원을 지원해 한방특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2011년에도 3천만 원을 지원해서 성인병 치유 및 관리 프로그램과 아토피 치유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난해까지 지원한 규모는 시설비 8억 7,600만 원, 운영비 6천만 원 등 모두 9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제2 한방명의체에 대한 지원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12, 3억 5천만 원을 지원하고 3억 5천만 원을 자부담해서 총 7억 원을 투입해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 건축 규모 659평방미터의 본관 지상 2층, 구석동 지상 1층으로 진료실과 입원실, 식당으로 지어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에는 진입로 정비를 위해서 7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운영비로는 2010년과 2011년에 비만관리 프로그램 운영비로 각각 5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난해까지 우리 시에서 지원한 규모는 시설비 4억 2천만 원과 운영비 6천만 원 등 모두 4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한방명의촌 활성화 방안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한방명의촌 육성 사업은 태국과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에서 높은 소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의료관광 프로젝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에서도 양방군에서는 이미 성형과 암 치료 분야의 해외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정부와 의료업계가 합심해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방 분야에서는 우리 제천시가 전국에선 처음으로 구상해서 제1, 제2 명칭을 조성하고 운영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예지에서 환자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제천을 찾아오고 입원 또는 요양하기 위해서 제천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므로 작게는 명임촌 주변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가 있겠고 크게는 제천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시가 한방산업의 중추도시라는 것을 널리 알릴 수가 있으니 돌 한 개 던져서 세 마리의 새를 잡게 되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다만 한방명의촌 운영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줄여가면서 목적한 한방명의촌 프로젝트가 제천의 한방산업을 널리 알리면서 관광산업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제1, 제2 명의촌이 개원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연간 8천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을 내고 있어서 경영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명의촌 근무인력은 물론 주변 지역 주민부터 제천 시민 전체 이르기까지 청결과 친절, 관광 마케팅에 대한 시민 정신과 경영 기법을 개발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 조성할 제3 한방명의촌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도 한방 진료와 경영 능력이 모두 탁월한 그런 한의사를 모셔오는 것도 활성화 방안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개원한 지 제1 명의촌은 3년, 제2 명의촌은 1년 반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평가할 단계에 이르지 않아서 수정할 만한 내용이나 보완할 만한 내용이 지적되고 있지는 않지만 조만간 화리주시에 반영할 문제점들이 나오리라고 전망합니다. 모쪼록 우리 한방명의촌들이 제천의 한방산업을 널리 알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관광산업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존경하는 양순경 의원님의 한방명의촌과 관련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 뒤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승경 의원님 질문하시고 부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의 간단 명료한 답변 감사를 드립니다. 전체적인 질문을 드리기 전에 입지 조건이 제천시와 가장 유사한 지역이라 생각되어서 전주시 완주군 구이면 안덕마을 민속한의원을 3월 10일 토요일날 다녀온 자료를 제천시 명의촌과 잠깐 비교하면서 PPT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천시 한방 명암에 있는 명의촌입니다. 외관상으로 타 지자체보다 훨씬 우월합니다. 전체적인 전경이면서 식당 건물과 찜질방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한의원 전면입니다. 자연 경관과 어우러진 이른 민속적인 풍경을 가진 명의촌은 세계적이라고 해도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가양주를 제조해서 판매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숙박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황토방이죠. 찜질방입니다. 지금까지는 제천의 모든 면모인데 환경은 너무 좋지만 너무 조용합니다. 제가 다녀온 전북 완주군 안덕마을입니다. 민속한의원이 처음 자리하면서 17년 동안 운영을 해왔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입원 환자를, 암 환자를 위한 입원실을 만들어 놨던 공간이죠. 민속한의원과 연계해서 토속 한증막을 처음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폐광을 이용한 한증막이 지금 가장 유명해져 있고 인지도가 높아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주요 매체입니다. 주차장입니다. 민속한의원 진료실 원장님과 잠깐 상담을 하면서 제천의 현실과 참 많이 다르다는 것을 듣고 왔습니다. 전북 안주군 안덕마을 웰빙 채식 뷔페 식당입니다. 안덕마을은 파워 영농조합 법인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이 모든 것을 마을 주민이 일을 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수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식당 내부입니다. 한증막에 온 분들이 뷔페 식당을 꼭 찾을 수밖에 없는 좋은 연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을 드리기 전에 자료 제출을 먼저 요청합니다. 8,800만 원의 수익금을 낸다고 하는 것에 대한 프로그램 한방 명의촌에 관계된 프로그램 참가 인원과 진료자 명단, 원장, 기치료사, 간호조무사, 피부관리사 4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4명에 대한 인건비가 연간 5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 내역을 자료로 주실 것을 먼저 요청드리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제1한방 명의촌은 총 사업비 8억 9,600만 원을 투입해서 민간 자본 보조금으로 명암 산채 건강마을 영농조합법인에서 직접 건립 2년간 프로그램 운영비로 시 지원금이 또한 6천만 원이 나가고 있으며 2012년도 3개 프로그램 지원비도 시 지원금이 1억 1천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의촌에 대한 거죠. 행정적인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서 운영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변 부대시설, 숙박시설, 찜질방, 식당 운영에 연계성이 없이
당초 사업 목적에 준한 성인병 및 난치성 질환 요양객 유치와 치료를 통한 특화된 한방의료 사업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는 성과는 미미하고 이론만 실제할 뿐입니다. 답변하신 자료보다 현장은 더욱 심각한 운영난에 봉착해 있는 것을 우리 부시장님도 체감하셨을 것입니다. 효율적 관리 능력 부재입니다.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보다는 시설을 확장하는 데 주력한 나머지 비대해진 하드웨어를 관리하기에 역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서류가 어려움에 손을 놓고 방향 제시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할 의지가 있으신지, 가장 근본적인 운영의 어려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부시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전반적으로 한방 산업을 좀 이렇게 돌아봐야겠고요. 제가 이제 그 2002년도에 읽었는데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그 당시 산업자원부에 제출한 용역 보고서에 보면은 저희 제천이 한약재 생산에 30%를 점유하고 있고 유통에 70% 점유를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전통의학센터를 유치하게 되었고요. 산업자원부에서 배당을 해주십니다. 전통의학센터가 제천으로 배당이 되면서부터 제천이 한방산업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양령시장이 컸던 대구도 있겠고요, 금산도 있고, 저희가 좀 뺏긴 동의보감 때문에 뺏긴 저쪽 삼청도 지금 한방산업이 주도되고 있습니다. 한방산업을 어떻게 육성해 나가냐는 것은 그 산업별로 보면은 산업이라는 게 1차, 2차, 3차 산업으로 나눠집니다. 1차 산업은 한약재를 생산하거나 채취하거나 그런 분야가 되겠고요. 2차 산업은 이 한약재를 이용해가지고 신약을 개발해서 생산하든지 아니면 기능성 식품을 생산하는 그런 산업이 되겠고요. 3차 산업은 이제 유통. 그러니까 저희가 한약재를 생산한 걸 유통하는 그런 분야하고, 또 하나는 이제 한방 진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차 산업은 저희 그 시민들이, 저희 농민들이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아직 지금까지도 열심히 약재 생산을 하고 알고 있고요. 2차 산업은 좀 시간이 걸리는 산업이 되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어차피 기능성 식품도 제약해서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2차 산업을 육성하려면 이제 저희가 제약회사를 다 모셔와야 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고요. 3차 산업은 이제 유통이 저희가 이제 약초 시장이 있고, 약초 시장뿐만 아니라 개별 농가에서도 나름대로 마케팅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차 산업에 이제 하나 남아 있는 게 이제 진료인데요. 한방 산업은 이제 제가 알아본 바에는 한 4, 5천 명에 한 명 정도, 한 개 정도 한약방이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제천시가 14만 명이기 때문에 한 30개 정도? 28개. 그럼 28개, 30개를 저희 제천에 채운다 그래서 한방산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제가 봐도, 저희가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좀 기가 막힌 프로젝트를 구상했다. 이 한방 병실을 하는 게. 이 두 개만 가지고 될 건 아니고, 제3, 제4, 제5 한방 병실을 그 정도 하게 되면 이제 그 민간 부분에서 저절로 저희 제천 주변에 덕동이 됐든 한수가 됐든 억수가 됐든 이쪽으로 스스로 이제 오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명시는 이제 한방 문서도 되지만은 더불어서 관광을 한번 발달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 한방 산업의 이 중에서 저희 제천시에서 어느 분 아이디어인지 모르지만 한방 명인촌을 구상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에 되게 상당히 감탄스럽고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양현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명함 한방명인촌, 제1 한방명인촌 3년 됐습니다. 3년 시작 단계고요. 양현님이 보시고 오신 저쪽 전라도는 17년 됐다 그러니까 이미 성숙한 단계가 되었고, 물론 지금 단계는 비교가 안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점이 있다면은 저도 요 명의전 두 군데 다 가봤습니다. 그 주민들 반대도 있고 해가지고 원래 이게 수산 쪽으로 능강 쪽으로 가려던 거를 주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산촌종합개발사업하는 이쪽으로 그 당시에 끼워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양현민 씨가 지금 그런 내용들은 한방 명의촌이 아니고 함촌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보기도 했고 듣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익이 날 때는 서로 다투고 또 손해가 날 때는 또 흩어지고 들으면 좀 기분이 나쁘시겠지만은 경영하기에는 좀 너무 큰 덩어리를 동네 주지 않았는가. 아직도 다툼이 끊지 않고 지금 대표가 아직 법인 등기상으로는 안 바뀌었습니다만 대표가 좀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워낙 큰 돈이 들어가서 여기 이제 한 52억이 들어갔는데요. 한방면시에 들어간 돈은 8억 9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이익이 나가고 있다는데 아까 제가 보고드린 거는 한방명의천이라는 그런 이익 사항이 되고요. 양 의원님이 이제 주문하신 거는 산촌 종합개발 정확한 정칭은 산촌 생태마을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말고도 친환경 산채 장터마을 조성사업, 산촌 생태 우수마을 인센티브, 농산촌 휴양명사 사업, 산약초 타운 조성 사업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젝트 들어가 있어요. 거기 이제 필곡이 우리 한방면션으로 말하면 앞으로 시에서 이 실수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주민들끼리도 이익 문제, 운영 문제 이런 때문에 다툼이 있는데 여기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 이질적인 시설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한방면션인데요. 이거는 어차피 들어왔으니까 이게 저희 시에서 따지면은 한방과 효과하고 살림보호가 다 연계됩니다. 저쪽도 명함마을에 가도 한방명의천하고 또 저쪽 주민들하고 융화가 안 되는 것 같고요. 시작이 잘못됐는데 그거는 이제 더 고민해가지고 융화도 잘 되고 운영이 잘 되는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양현님 알고 계시면 한방명의천 자체가 아니라 우리 산림부에서 하는 산림청에서 하는 15억짜리 사업비를 포함한 아까 한 5가지 더 추가됐습니다만은 종합적인 명함 마을의 산촌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면서 제가 부시장님을 답변자로 세우셔서 답변자로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계시는 이 상황에 무리수를 안 느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부시장님의 입지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림공원과 한방바이오과가 같이 맞물려서 일을 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질문 요지 드린 것을 좀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부분도 계셨던 것 같은데 누구를 가장 우선순위는 명암 산재 건강 마을이 됐든 명의촌이 됐든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찾자고 하는 겁니다. 마을법인은 영농조합 법인은 한방명의촌을 탓을 하고 한방명의촌은 영농조합 법인을 탓하게 되면 니 탓 내 탓 하다 보면은 우리 한방으로 가는 길은 잠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방명의촌의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아까 드린 그 말씀처럼 의료관광입니다. 한방 의료관광. 그 목적이 상실되고 있는 것이 서로 상생이 되지 않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아까 제가 민속한의원을 완주군에 안동마을을 다녀왔다는 것은 민속한의원이 처음에 시작한 암치료를 위한 민속한의원이 시작된 부분이 이분이 안더파워 영농조합 법인의 흡수를 당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한 모든 사업이 암 환자를 위한 입원실이 안더파워 영농조합 법인에서 임대를 받아가지고 숙박시설로 변경을 하고 있는 내부시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완주군은 우수마을로 선정이 돼서 연간 5억을 순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제천시는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 법인이 하나로 되어 있지 않고 명의촌은 명의촌대로 힘들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융화를 시켜서 한방 명의촌에 대한 또 3을 만들다고 하시는데 제2 한방 명의촌이 제대로 구축점이 없으면서 체인점처럼 자꾸 만드는 것이 대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대로 활성화가 된 다음에 수요가 넘칠 때 제3입니다. 우리 부시장님 여기에 대한 방향 제시를 말씀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겁니다. 누구 탓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미 모든 문제는 노지게 돼 있어요. 하필이면 한방 명의촌이 글로 들어갔다고요? 글로 들어가게 된 중간 역할이 누굽니까? 민간 자본 보조금 8억 9천만 원을 어디에서 내보낸 거죠? 어디서 시에서 보냈습니다. 시에서 내보냈습니다. 네. 그럼 하필이면 그렇게 됐다고 말씀을 하실 상황이십니까? 사전적인 검토 없이 무작위로 달라해서 주는 것이 민간 자본 보조금입니까? 제가 이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능강으로 가는 게 그쪽에 이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아마 그 당시 시 공무원들이 좀 빠르고 쉽게 살겠다고 그쪽 어차피 그 용농법인이 있고 거기에 이제 숙박시설이 있으니까 그렇게 손쉽게 놓은 거를 제가 한피디만 했지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1명의촌은 제가 봐도 양인 지역과 지금 좀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저희들 공무원들이 저희 시뿐 아니라 중앙부처도 마찬가지고 모두 마찬가지고 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 그리는 거하고 현장은 다릅니다. 근데 이 한방명의촌보다는 지금 저 산촌 생태마을 조성하는데 너무 좀 그림을 화려하게 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저쪽에 정리가 안 돼가지고 좀 소란스러운 것 같고, 그러니까 일명의촌을 어차피 조만 그 시행착오를 겪었으니까 3, 4, 아파트 이제 금년에 300이 할 텐데요. 그때부터는 저렇게 키워놓는다든지 숙박시설을 다른 쪽에 의지한다든지 이런 걸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1 명의촌이 운영은 정상대로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내부적으로 좀 소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거울 삼아가지고 제3 명의촌은 더 잘 되지 않을까, 또 그쪽으로 잘 되는 쪽으로 이렇게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명암 산채건강마을 연동조합은 잘 돼 있는 그림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이만한 그림이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입지 조건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거를 제대로 살려내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우리의 큰 난제입니다. 이걸 살리지 못하고 제3으로 이동을 한다고 해서 제3이 이미 제천시는 한방에 대한 인식이 없어지고 있는데, 잠식되고 있는데 제3이 뜰 것 같습니까? 어렵습니다. 제2를 살리셔야 됩니다. 이만한 입지 조건이 없다고 했죠. 지금 명암의 숫간만 쪽으로 올라가면서 한방 명의촌이 자리하고 있죠. 피제골을 넘어가면서 한방 명의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명암이나 피제골에 대한 스토리텔링조차 만들려고 하지 않아. 한방은 신비스러운 체험이 돼야 됩니다. 체험이 아니라 진료가 돼야 되죠. 피제골에 대한 스토리텔링도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피제골을 돌아가면 온몸의 피동기가 잘 돼서 심장이 침 한 방으로 그냥 강건해진다. 쉬운 예로 이런저런 얘기를 잘 얘기를 만들어서 그렇게 효험을 본 사람들이 무지기수다. 이런 어떤 의지의 욕심을 갖고 한방에 대한 진료에 대한 그 양방이랑은 다릅니다. 한방은 맥을 짚고 침을 놔서 어떤 효용을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측면입니다. 의료기술이 발달되고 있는데 한방이 따라갈 것 같습니까? 요즘엔 양방 쪽에서 한방을 계속 공격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한방 명의촌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숙박시설과 찜질방, 식당, 우리의 제천의 그 토속적인 음식을 연계시켜서 마케팅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기업의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지. 어떤 책상에서 그리는 그림과 현장이 다르다는 말씀만 하시면은 큰 오산이죠.
많은 기업이 피눈물 나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입지 조건에 나서 성공을 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를. 왜 이런 좋은 입지 조건을 제천시는 활성화를 시키지 못하고 니탄 내탄만 하다가 찜질방이 1년째 문을 닫고 있습니다. 식당은 아예 운영이 되지 않아요. 아까 보여드린 황토방 여름엔 잠깐 숙박시설로 이용만 되지 한방 명문촌을 위해서 연계된 프로그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명의촌은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 두 개 프로젝트를 같이 겪는 게 아닙니다. 그 찜질방 말씀하시는데 저도 확인해 보니까 연료비에 비해서 입장료가 턱없이 모자랄 때문에 운영을 못한답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책상에서 그린 그림에서 그렇습니다. 52억 정도가 투자된 것입니다. 서로 상생해서 이거를 살려내야 될 게 우리 제천시의 입장입니다. 안 된다고만 말씀하시면 제1 한방명이 전부 닫을 겁니까? 한방명의처 문 닫는 건 저희가 할 게 아니고요. 그쪽 한방명의처에서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시설비 누가 잘 내고 있습니다. 민간 자본 보조금 어디서 나갔다고 했죠? 시에서 나갔습니다. 시에서 나갔습니다. 8억이면 작은 돈 아닙니다. 52억 작은 돈 아닙니다. 12만이 아니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국도비도 다 시민의 세금입니다. 52억은 산촌 생태마을 전체가 들어간 돈이고요. 전체라고 한방명의처는 8억 9천만 원 되겠습니다. 네네. 말씀드린 것을 다시 반복을 해주셔서 인지를 시켜주시는 것을 감사드리는데 정확한 통계십니다. 그 정도로 좋은 입지 조건에 한방 명의촌을 갖다 놨으면 이제는 살리셔야 됩니다. 이 살리는 것을 지금 프로그램 지원비를 주는 것만으로는 어렵다.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지원비를 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자생력을 갖고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되죠. 이제 3년밖에 안 됐는데 경영에 이익이 나왔다는 건 대단한 진보입니다. 이렇게 망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그 산촌 생태마을 프로젝트에다가 한방명의촌 프로젝트를 집어넣는 게 잘못됐다는 거지. 지금 뭐 한방명의촌이 무너지라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상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한방명의촌을 집어넣은 겁니다. 안동마을 민속한의원 문 닫기 문 닫으려고 해온 이기에 처해 있습니다. 거기에 다쳐야 제쳐는 거죠. 그런 말씀은 부시장님을 굉장히 상식도 뛰어나시고 굉장히 모든 것이 포용력이 크신 분의 우리 부시장님이 답변하시는 말씀은 아니십니다. 근데 저 양 의원님 말씀에 하신 취지를 제가 좀 이해를 많이 되는데요. 지금 한방명의촌이 뭐 망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제 운영 과정에 그 두 프로젝트가 이제 경합이 돼가지고 주민들하고 명의촌하고 이제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경영에 이제 문제를 끼치는 건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잘 되고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판단하시면 저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잘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찜질방이 왜 1년째 문을 닫고 있겠습니까? 서로 연계된 프로젝트에서 제1 한방명의촌을 부시장님이 생각하시듯이 저도 생각하고 우리 모든 시민이 생각하는 잘되기를 위한 바람입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전문가를 통해서 내부적인 컨설팅을 해주시든가 재점검하셔서 진단평가를 제대로 받아서 새롭게 도약의 의지를 가지고 일어서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부시장님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제3명의촌 건립은 청풍 호반권 한방의료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 52억 3,400만 원 투입해서 건립하기 위한 실시 설계 용역 중 제천시 청풍면 교리 산 14-1번지 1원에서 제천시 청풍면 학현리 287-6번지 1원으로 예정지가 바뀐 사유가 무엇인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정지가 아직 바뀐 건 아닙니다. 아직도 검토 중에 있고요. 학현 쪽이 제일 유력해 보고 있는데 당초 그 작은 동산 쪽에는 도로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쪽에. 그래서 외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아가지고 다른 후보지 문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교리를 선택하시게 된 동기는 뭐였죠? 그쪽에 시유지가 있어 선택한 것 같습니다.
제3한방 명의촌을 더 확장시켜서 제천시를 의료관광 한방도시로 만든다고 하시면서 시유지가 우선된 예정지를 찾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그 5천억밖에 안 되는 우리 시 재정 규모로서는 시유지를 활용하기 바람직하겠죠. 시유지를 찾아서 제3한방 명의촌을 또다시 시유지 입장에 맞춘다면 구체적인 입지 조건에서 명의촌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글쎄 이제 부정적으로 보면 그 뭐 깊이도 없는 정도의 부정적인 답변이 한방산업입니다. 지금 한방산업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한방 명의촌도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하나씩 부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1차, 2차, 3차 산업에 예를 들어가면서 우리가 우선 널리 빠르게 제천할 수 있는 것은 한방 명의촌 명의촌 육성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명의촌, 2명의촌이 짧은 기간이 하지만 그게 실패로 끝났다면 3명의촌을 구성할 필요도 없겠고요. 1명의촌, 2명의촌이 각각 그 나름대로 독특한 프로그램 가지고 운영이 잘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3명의촌을 구성하는 것이 이걸 뭐 부정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이건 할 거 없다. 뭐 할 거 없습니다. 저는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제천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은 저 제천시에서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를 개발해갖고 추진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이게 치고 나가야지 저희가 제천이 한방산업으로서 한국 물론 아시아에서 우뚝 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천시가 좀 더 나은 한방 건강 도시를 위해서 한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해서 제대로 심어서 성공하자는 의지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 설계 용역을 계약하고 용역 중 중단을 시키고 예정지를 바꾸어서 시유지에 맞춘 명의촌을 건립하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사업 목적 제3명의촌에 대한 사업 목적에 사업 목적에 합당한 지역 여건의 타당성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서 건립이 되어도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60억이 가까운 예상 집행을 이렇게 계획성 없이 처리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제가 그 용역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50억 난 60억이 들어가는데 제 생각으로는 거기 도로 사업비가 15억이 들어간다는 건 그 타당한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타당성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아마 설계 과정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그 진입로에 대한 예산은 예측을 못하셨습니까? 진입로 사업인 계산했는데 그 토지 매입이 그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입지 조건이 제3 한방 명의촌이 성공할 수 있다면 토지 매입비가 문제겠습니까? 진정으로 제4 한방 명의촌을 건립을 그 자리에 해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만 높다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네, 또 한 가지는 환경청에서 그 제1급 자연생태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에는 이제 명시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회신이 왔습니까? 네. 회신이 온 자료도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환경 보존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를 해보시고 그 용역을 줘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 용역이라는 건 지금 저 시설계 용역이 되겠는데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차근차근 해야 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금년은 못하고요. 실시설계 용역 나가면서 환경성업도 따로 주문하고 이렇게 병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실시설계 용역은 진행이 되고 있었고 원주영 환경청에서 환경성 검토 결과는 이게 1급 생태 지역이기 때문에 못 들어온다. 또 더불어서 저도 그쪽 성내리 쪽 가보니까 땅값이 평당 100만 원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진입로 공사도 이제 아마 공사비는 얼마 안 되는데 토지 매입가 또 많이 소비되고 이런 이유로 지금 저 자리를 좀 저희가 옮기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부터 이 시장님 공략 사업으로 시작이 된 계획된 제3 한방 명의천입니다. 한방 바이오월드를 조성하신다고 하면서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이제 와서 환경성 사전 검토가 안 돼서 이제 와서 시유지를 찾아서 이렇게 어떻게 행정처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1년 동안 이것도 검토 못 하시고 용역을 주다 중단을 하십니까? 환경성 검토는 저희 시청의 자전이 아닙니다. 이걸 사전에 계획하셨어야죠. 1년 동안 뭐 하셨습니까? 예. 자, 시민들의 심신 안전과 치유를 위한 새로운 살림 가치 창출을 위한 치유의 숲 조성 사업 예정지가 청풍면 교리 34-1번지 일원으로 치유의 숲 실시 설계비가 1억 1천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제3 한방 명의천과 연계된 사업으로 같이 치유의 숲이 조성되는 것인데 그러면 제3 한방 명의천이 예정지가 입주 조건이 안 맞으면 여기에 대한 치유의 숲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그 치유의 숲보다는 제3 한방명의천 입지 찾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입지를 찾아보고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입지를 제3 한방명의천 후보 입지를 먼저 찾고 난 다음에 치유의 숲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3 한방 명의천 후보 입지를 아직도 못 찾으셨습니까? 지금 한 4-5개 이렇게 지금 올려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1 한방 명의천에 같이 활성화시키는 입장에서 차별화된 명의천으로 심어도 무리수는 아니라고 제언을 드립니다. 더 구체적으로 잘 살펴보셔서 일은 하시겠지만 제천시가 한방 명의천으로 전국적으로 우수한 사례를 먼저 구축하셨으면 여기에 대한 문제 해결을 잘 하셔서 정말 제천시가 타 시군보다 한방 특화 도시로 관광, 의료, 건강이 성공할 수 있는 명의천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검토를 충실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양현의 말씀처럼 충분하고 충분하게 또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마치 그 제1 명의천이나 제2 명의천이 활성화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질문하신 것 같아가지고 좀 다른 분한테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제1 명의천도 제2 명의천도 경영 상태는 정상이고 잘 돼가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 명의천은 잘 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제1 명의천도 명의천만 데려가면 잘 되고 있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그게 삼천 생태마을 사업하고 섞이는 바람에 그게 좀 자금이 있어서 그렇지 그 명의천 자체가 운영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양 의원님은 두 군데 프로젝트 다 혼동하고 계셔가지고 안 되신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찜질방도 그게 명의천 사업이 아닙니다. 그건 생태마을 사업이지. 알고 있다고 했죠. 부시장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그 저희 시에서 의협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그 1명의천도 안 되는데 왜 3명의천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사실과 좀 다르게 지금 질책받는 것 같아서 그렇게 좀 변명을 제3 한방 명의천을 안 된다고 했습니까? 제1명의천도 잘 안 되는데 왜 제3명의천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양해님 활성화를 말씀하십니다. 시킨 다음에 제3 한방 명의천도 제1 한방 명의천이 성공을 못하면은 또다시 어려움에 봉착하는 시비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그건 하셔야 됩니다. 부시장님, 여기서 서로 문제를 갖고 문제를 문제로 보면서 정책적인 접근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